감사보고서 이야기는 이제 말씀드렸고, 자, 요런 거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요런 거. 네, 요런 거. 자, 요런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가던 거. 네, 가던 거. 자, IM. 오늘 잘 갔던 주식이 뭐가 있더라? 아, 셀바스. 요런 거. 얘도 뭐죠? 예, 가던 거. 예, 원래 달리던 거. 또는, 어, 강원에너지. 요런 거. 얘도 뭐죠? 네, 원래 달리던 거. 네, 원래 달리던 거. 테마가 어디에 속해 있냐를 떠나갖고 일단 원래 달리던 거. 네, 속된 말로 최근에 졸라 셌던 거. 얘도 네, 최근에 셌던 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실게요. 포스코 엠텍, 강원에너지, 셀바스 헬스케어, IM. 공통된 특징은 다 최근에 원래 셌습니다. 네, 최근에 셌던 거. 그쵸? 네,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윙 매매의 정석입니다. 스윙 매매의 정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우리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식을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아니하고요. 여기 전민아님이 샀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허슬러님이 샀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불나님이 샀다고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야 돼요. 내지는 세력들이 사야 되고, 내지는 수급이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죠. 맞죠? 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런 차트들. 오늘 잘 갔던 거. 네, IM, 셀바스 헬스케어, 네, 강원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죠? 최근에 잘 간 거. 최근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 최근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노라고 매수 버튼을 막 눌러줬던 거. 맞죠? 그럼 역으로 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차트 관종이라고 여러 가지 종목, 네 가지 종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종가쯤에 관종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삼영화학 이런 거 있어요. 얘는 원래 가던 건 아니에요. 어제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 몇 개를 찍어서 이제 네 개를 찍어서 어제 종가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보시면은 얘는 어 여기 있었던 요 값들에 대해서 돌파를 할 것 같아 하고 공략하는 거잖아요. 즉,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이미 날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코스모 신소지도 마찬가지죠. 이미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삼영화학은 돌파할 것 같은데 하고 보는 겁니다. 즉, 돌파 전 차트입니다. 네, 전 차트고 현재 강원에너지나 이런 애들은요 이미 날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쵸? 네, 차이가 느껴진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지금 검증된 강한 녀석들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 검증된 종목들, 검증된 매수세가 있는 종목군들. 그 얘네들은 어떤 공략을 하냐면 그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짧은 트레이딩을 하셔야죠. 뭐 장중에 보고 계시다가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뭐 그때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은 너무너무 센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렇게 내려다 꼽거나 눌러주는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지 얘네들은 당연히 결과가 빨리 나와요. 대신에 예, 매매가 어려울 수 있죠. 잘 치고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 되시죠? 이런 애들은 결과 빨리 나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근접한데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이제 이런 유형이 되겠죠. 성일하이텍 얘네들도 최근에 주목받았던 종목이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때 산다고. 무슨 말이 되시죠? 아니면 이 성일하이텍하고 같이 소개했던 게 탑머티였죠. 탑머티는 뭐 이미 가버렸습니다만 제가 소개했던 시점으로 가게 된다면 자, 요런 라인이겠죠? 네, 최근에 셌는데, 근데 눌러줄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런 차트 패턴들은 당연히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얘기했던 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서현 이화가 되겠고요. 뭐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화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일단 최근에 셌던 거 중에서 눌러주는 거를 분할 매수하시라. 며칠 나눠서 하시라. 이게 이제 목요일날 밤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하고 월화해서 한 3일 지났네요. 간단해요. 이런 류의 종목들은요. 그냥 장중에 내달리면 분봉 차트 같은 거 보고 들어가거나 현재 가창 볼 줄 아시면 현재 가창 보고 들어가시거나 내지는 나름 다른 어떤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장중에 보고 쫓아가거나 아니면 눌러줄 때 사면 되죠. 그 지금이 눌러줄 때고. 이해되셨습니까? 즉 얘네들은요 가던 겁니다. 네, 가던 거. 최근에 가던 거. 얘네들에 대한 공략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합니다.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언제? 빠질 때. 왜? 우리는 빠질 때 공략하기 시작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아다리가 잘 맞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터지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요만큼 쉬고 간 거잖아요, 지금. 얘는 근데 앞에서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완전 차트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네. 아니면 탑머티도 마찬가지죠. 네, 요만큼 쉬고 간 겁니다. 갔다가 누르고 간 거죠. 자, 이해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 패턴은 이런 패턴이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이고요. 얘네들에 대한 공략 기준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빠지면 산다. 네, 빠지면 산다. 그게 다예요. 더 심플한 공략 기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얼만큼 빠지면 사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아, 1, 2% 빠지는 것 같고, 뭐 빠진다 그러고 사는 거는 좀 거시기 하고, 한 3, 4%씩 빠질 때, 그때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두세 번 나눠 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뭐, 더 없잖아요. 네, 더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어 없잖아요. 관심 종목은 사실 여기 패턴은 지난번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지금 딱히 이제 큰 시세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차트 관심주를 보실 거라면 이제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애들이 이제 빠지면 사는 게 맞겠죠. 얘도 센 거잖아요. 네, 맞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노신소재 이런 차트들도 분명히 보실 만한 차트가 되겠고, 재룡정리 같은 차트들도 계속 달린 차트잖아요. 네, 이런 애들도 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차트상으로는. 그쵸? 자, 접수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패턴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떤 패턴이 있냐면,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 돌팟이 관심주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건을 달았던 종목 중에 더구전자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더구전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딱 요 라인이죠. 그렇죠? 요거 돌파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요런 차트였죠. 딱 요 차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돌파시 관심 종목. 어떻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회원님, 요 빠지고 있는 요 모양, 요 추세정 있잖아요. 요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장중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구전자는 그 후로 이렇게 갔죠. 비슷한 패턴을 저는 젠백스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젠백스를 말한 적이 있고 제가 말했던 타이밍은 한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님, 젠백스가 원래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쯤에 한 바퀴 돌긴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셀트리온 회장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제약바이오가 한 바퀴 돌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돌파시 매수하겠습니다. 네, 돌파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가 안 나왔잖아요. 주구장창 빠졌죠. 그렇죠? 네, 돌파가 안 나왔죠. 이해되시죠? 그럼 안 사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일하이텍, 뭐 화신,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런 애들은 돌파 후 종목입니다. 네, 얘네들은 이미 날라갔잖아요.
돌파 후 눌림 매매를 하는 종목분들이거든요. 이미 검증된 매수세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더구전자나 젠백스나 이런 패턴들은 검증된 종목이 아니죠. 좀 까리한데, 긴가민가한데, 그쵸? 요런 공략, 요런 구간에서의 공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조금 고민되는데, 조건부 매수해야겠다. 조건은, 돌파한 매수해야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즉, 현재 돌파전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공유해드렸던 게, 삼영화, 그쵸? 요게 돌파 전 종목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분모가 넘어가 볼까요? 오늘 어땠는지. 네, 이런 식으로 시그널 나오면은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죠. 거래량이 실리거나 장중에 돌파가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율호 이런 애들은 실패한 케이스죠. 제가 이제 어제 올려드린 것 중에서 율호는 오히려 거꾸로 빠졌단 말이죠. 오늘 빠지고 아래 꼬리 짝 달았는데 얘는 약간 실패한 케이스죠. 거래 실리면서 이거를 뚫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못 뚫은 종목이고요. 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었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에서의 관심 종목을 뽑는다면 저는 두산마켓. 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요런 느낌에서의 관심 종목을 뽑는다면 두산마켓.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이긴 한데 뭐 한정기술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미 앞에 제가 저항을 뚫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전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2차 전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그 돌아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자력은 저는 그냥 완전 단호박이었습니다. 원자력 한전 기술이요. 원자력 한전 기술이요. 저는 한전 기술만 봅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올라간 뒤가 아니고 이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관련해서 이미 돌파 후 종목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엉덩이가 너무 무거워요. 그 원전이 사실 이번에 2차 전지가 등장한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모이면서 올라간 그런 테마가 아니고 원자력은 옛날부터 떡밥이 계속 있었던 테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좀 두껍습니다. 매물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요 저항을 뚫고 나서도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힘, 장중 거래량, 내지는 어떤 뭐 돌파, 뭐 이런 흐름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로 한번 추격 매매를 해볼 만하겠죠. 얘랑 한정 KP에도 똑같습니다. 차트는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차트쟁이들이 얘기하는 그 고가놀이 차트거든요. 뭐 어떤 매수가 탁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차트잖아요. 그리고 요게 유지가 되면 한 번 더 간다. 요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고가놀이 차트의 정석인데 문제는 애가 무거워.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나 문제는 얘네가 무거워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공략을 권하진 않죠. 권하진 않는데 어쨌든 얘도 얘네 삼총사들 있죠. 두산마켓,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한전기술. 얘네들은 현재 추가로 어떤 거래가 실리거나 어떤 저항을 뚫거나 추가로 뭔가가 등장하면은 언제든 장중에 추가 슈팅은 가능합니다. 미리 사놓기에는 좀 그렇고 미리 사놓고 싶은 종목까지는 아니고 장중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추격 매매하는 정도의 선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이것도 접수가 되었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의 대형주 탑픽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유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방송이나 아니면 뭐 톡이든 언급을 하면서 저만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제 방송 듣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옛날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주식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주식 연구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전 누구보다 주식 연구 열심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종목을 매일 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검색기를 쓸 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색기를 쓰지만 저는 이 짓을 맨날 해요. 네, 이 속도로 종목을 맨날 찾아요, 이렇게. 이거 처음에 제가 할 때는 한 3시간, 두세 시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네,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주식시장에 종목 수가 2,000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한 2,200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000개가 안 됐는데, 근데 어쨌든, 네, 이거를 저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시장에 잘 가고, 어떤 패턴이 시장에서 유행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현재 이 친구가 역사적 최대 매출을 찍었던 게 11조를 찍었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에서 이 플랜트 수주를 적자 수주 행진을 이어가다가 빅베스 사건이라 그래서 손실을 한 방에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때 실현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지금요. 지금 이때 수준의 실적을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이거 주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정상화가 끝났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이 실적은요, 뻥 실적이라니까요, 뻥. 뻥으로 찍었던 실적이 이때고요. 이 뻥 실적 빼고 나면 사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새 세상이 열린 거죠. 이게 왜 뻥 실적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수주를 했다니까요. 중동 날아가서 적자 수주했습니다. 얘랑 GS건설이랑 대림산업이랑 적자 수주 행진을 그때 이어갔었고 그때 이 플랜트 수주 기업들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미안하다 그러고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이재용 회장이 개인적으로도 보유를 하고 있죠. 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2012년도 저때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던 저때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키포인트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너무나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 실적 부분이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삼성이 투자를 강행합니다. 최근에는 용인에 300조 원 투자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삼성 공장들 짓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평택 공장도 삼성 엔지니어링 짓고 있어요. 요거 삼성 모기업이 투자 강행하잖아요. 무조건 얘가 수혜보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통은 반도체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혜 기업으로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보긴 하지만 삼성이 이 정도로 투자를 강행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적잖이 수혜 보는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 전기. 전기는 제가 왜 보냐면 삼성 전기, 삼성 SDI. 네. SDI 왜 보냐면 딴 건 없어요. 대형주 중에서 몇 안 되는 고탄력 종목입니다. 예컨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확 올라오죠. 요런 식으로 확 올라오죠.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요런 식으로 확, 확, 확 올라가는 각도가 보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대형주들이 그걸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있죠. 이런 애들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마지못해서 요만큼 반등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 반등을 하는 거고요. 요만큼 반등을 하는 거고요. 의미 없죠. 시장 안 가면 안 가는 애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그것보다 분명히 세요. 확, 확, 확 올라가는 게 보이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차후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거나 코스피의 어떤 나름의 상승장이 연출되었을 때 그때 탑픽은 삼성 SDI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꼽는다. 대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SDI요. 네. 요 두 개는 대형주에서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형주의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삼성의 로봇 투자, 삼성의 로봇 사랑 때문이고요. 오늘도 삼성 대표가 나와갖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이제 인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투자,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산다는 것도 당연히 부담되죠. 네, 당연히 부담되고 단 요런 식의 행보라면은 사실 2대 주주로 있는 솔로엠, 네, 솔로엠 근데 차트도 좋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성인아이텍, 네, 얘네들은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엠은 사실 취지가 좀 다르죠.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네, 분사한 기업이기 때문에 취지 좀 다르지만 성인아이텍은 삼성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성이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성일하이텍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호실적, 엄청난 성장성에 거기에 폐배터리에다가 폐배터리는 유럽이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폐배터리에다가 플러스 삼성. 네. 자, 여기까지도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까 누가 쌍용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쌍용차는 4월 거래액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관심주로는 제가 모트렉스랑 KGCT를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9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가던 테마 잘 가던 거 뭐 강원에너지 이런 차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랑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군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가던 거를 눌릴 때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구전자, 젠백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돌파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형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돌파 시 공략을 하는 그런 방법군에 속하는 종목군으로는 두산밖에. 그렇죠? 그리고 한정기준.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대형주 중에서 탑픽을 뽑아본다. 라고 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 SDI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삼성그룹의 투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하고 보는 종목은 솔렘하고 성일아이텍. 성일아이텍은 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고요. 쌍용차 거래재개는 저는 쌍용차 거래재개 시 무조건 급등각 보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는 어차피 못 살 것 같고요. 못 살 것 같고 그렇다면 쌍용차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하는 모트렉스 하고 그리고 당연히 KG그룹 봐야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빨리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의 이런 관심 종목 강의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는 매주 화, 목 저녁 9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런데 강의는 장중이든 저녁이든 조만간 추가 편성해서 강의하는 날짜는 더 늘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시청자 100명이 안 되네요. 동접 300명 될 때까지 이렇게 한번 쭉 가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부터는 녹화 방송이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녹화 방송은 편집을 해서 이제 다음날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빨리 시청하고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라이브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목이 슬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컨디션도 좀 안 좋아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질문 타임을 안 받고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상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네요.